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연규옥입니다. 지난 28일 새롭게 임명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첫 언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자회견실 운영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 기자회견실의 가장 앞줄을 뉴미디어 좌석으로 지정을 해서 독립 언론인, 또 팟캐스터, 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가 이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뉴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번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 AP통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는 이 나라의 많은 기성 언론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현재 백악관은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기성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 거짓 보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실을 전달하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기자회견실에 가장 앞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과연 뉴미디어 좌석에 앉게 되는 콘텐츠 제작자는 누가 될까요? 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달하는 제작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환 교수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어젯밤에는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새삼스럽게 안부 인사를 여쭙고 싶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강국이라고 인정받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40년 만에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이었고요. 아직도 사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치 및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보도된 내용은 탄핵 정국 관련 보도와 그리고 예산 및 직무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탄핵 정국과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면요. 지난 1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신년기획 여론조사 2025 충북의 민심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충북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란 및 구속수사 여부, 정당에 대한 지지도, 차기 대권 주자의 적합도, 그리고 김영환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민심의 방향에 대해 분석,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탄핵 동의 66%, 구속 필요 63%가 나왔고요. 충북 도민의 82%가 탄핵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직무수행은 잘한다가 43%, 못한다가 44%로 집계되었습니다. 각각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과 나이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명확히 나누어졌으며 지난 총선과 판박이로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엇갈린 충북의 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심의 향방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긍정평가가 50%에서 60%까지 나왔던 전임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와의 비교는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소 현상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헌법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해석 등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보기 위한 분석과 논평이 부족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나이,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왜 다른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는 경쟁적인 구도를 부각해서 오히려 도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대립구도는 이어서 연이어 보도되는 계엄과 탄핵 관련 단신들에서도 나타납니다. 1월 6일 김영환 시도지사 협의회장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중단하라. 보도에서 김영환 지사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민감한 시기에 사실 보도의 형식으로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월 13일 경찰 차출 반대 발언 파장, 충북 정치권 갈등 고조 보도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들의 차출을 반대하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1월 16일 위정자는 언행 신중해야 김 지사의 작심 발언에서 송기섭 진천군수는 김 지사를 겨냥해서 신중한 언행을 강조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송기섭 군수 지사 비판은 내로남불 보도에서 차기 도지사 후보인 송기섭 군수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합니다. 다시 1월 23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비판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디지털 시대의 즉각성에 부응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실시간 보도 환경의 구축 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인 시민 대중의 역할 또한 중요해서요.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인 소비도 저널리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시청하시는 것도 언론에 대한 감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론밖에 없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언론인은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박미란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방영한 CJB의 질문 있습니다. 충북복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시청자 대신 궁금한 점을 질문해준다는 설정의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충북복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은 충북의 복지정책 중 의료비 후불제, 충북 영상자서전, 시니어 자원봉사단을 방송 소재로 삼았는데요. 이후 12월 29일에 이 정책들이 모두 올해의 도정을 빛낸 10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방송 시기가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교실 형태의 무대에 교사가 교단에서 강의하듯 내용을 소개할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 편에서는 최승환 충북보건복지국장이 교사로 출연했는데요. 맞은편에는 책상에 앉아 강의를 듣는 학생처럼 두 명의 MC를 두고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타 방송사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화면 구성은 더욱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요소로 다가왔는데요. 신속한 화면 배치를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시청자 곁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 시간표처럼 1교시 반갑습니다, 2교시 심화학습, 3교시 보충 수업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구성은 시청자로 하여 프로그램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 안정적이었으며 각 시간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느낌을 줌으로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짜임새 있는 구성 또한 시청자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배려하는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11월 30일 방송의 1교시 반갑습니다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즉 충북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국의 역할과 출연자인 보건복지국장의 직책, 충북의 보건복지 정책이 두고 있는 초점을 쉬운 단어와 편안한 어조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는데요. 2교시에 나올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교시 심화학습에서는 올해 도정을 빛낸 10대 정책으로 선정된 충북의 복지정책 중 3개 정책을 깊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정책은 전국 최초 제도인 의료비 후불제였는데요. 대상자, 대상 질환,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며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한 자막도 함께 제공해줘 더욱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MC의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해주었는데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성심성의껏 준비한 출연자의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정책은 혁신 우수사례 대상과 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상을 받은 충북 영상자서전이었는데요.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한 인문학적 도입으로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설명이 더욱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정책 취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좋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출연자 자신도 부모님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며 느낀 점이 많았다는 얘기는 더욱 가슴으로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된 정책은 시니어 자원봉사단 일하는 바퍼였는데요. 단순히 정책만을 소개하지 않고 봉사단의 현재 규모와 실제 활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정책이 실제로 체감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다는 쉬운 안내가 참여 희망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교시 마지막에 실제로 봉사단에 참가한 어르신이 작성하여 보내주신 편지를 보여주는 마무리가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3교시 보충 수업에서는 앞서 소개한 충북 복지정책의 향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까지도 심도 있게 다루며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방송에서 소개된 정책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식의 뻔한 끝맺음이 아닌 시청자까지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마련해줘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며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다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적절한 자막의 사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1교시에서 요즘의 조직 문화를 이야기하며 출연자가 자신도 예전에는 엄격한 상사였다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자 터졌다, 미투 고백이라는 자막이 장난스럽게 띄워졌는데요. 2010년대 말 사회운동으로 나타난 미투 운동을 희화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다소 불편했으며 이 단어가 이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인가 하는 의아함도 들었습니다.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보다 실제로 요즘 조직 문화에서 지향하는 말을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더욱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쉬운 정보 제공 방식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3개 정책 모두 대상자로 어르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2개 정책에서는 주 대상자였는데요. 참여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참여 신청 사이트 안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시청자들을 위해 유선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도 안내되었다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정보는 어르신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크기로 안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충북복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올해 도정을 빛낸 10대 정책으로 선정된 충북의 복지정책 중 의료비불제, 충북 영상자서전, 시니어 자원봉사단이라는 바퍼를 매우 시의성 있게 소개했습니다. 충북 복지정책의 초점과 흐름을 토대로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정책 안내문이나 현수막, 카드뉴스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보다 더욱 알기 쉽고 풍성하게 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워낙 유익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단순히 인터넷 다시 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방송 영상이 송출된다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제대로 실현하며 도민에게 더 가까워지는 충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과 마찬가지로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달하며 항상 노력하는 CJB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해 말 이 전국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해 한국 사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1,086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렇게 선정된 2024년의 사자성어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바로였습니다. 2위로 꼽힌 사자성어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의 후안무치였고요.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라는 석서위려였습니다. 2024년 도량바로의 힘겨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밝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첫 TV를 말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달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